그래 열심했어. 자,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정준환의 부동산 인생극장 시간입니다. 자,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민간대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연장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기존에 작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 그럴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올해죠. 올해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죠. 이런 유예 기간이 생긴 이유도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이제 코로나19 확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집회를 좀 강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집회를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유예 기간이 연장이 되면 또 다른 수혜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지들이 발생이 되겠죠. 자, 제시된 이제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건데요. 수혜 사업지 중에 파란색이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 글자가 보일 텐데 이 부분이 바로 일반 분양 물량이거든요. 자, 일반 분양 물량을 총 합쳐서 보게 되면 약 9,100세대 정도 되죠. 그러면 9,100세대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세대도 있죠. 그러한 일반 분양이 약 6,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약 15,0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이 가능하게 되죠. 올해 그러면 총 일반 분양 물량은 약 한 22,000세대가 되거든요. 그 중에 앞서 얘기했던 15,000세대를 비교해 보면 약 한 70%대 근접한 그러한 세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남 4구 올해 공급 물량이 얼만큼 될지도 궁금하죠. 약 8,100세대 정도가 올해 공급하게 되는데요.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수요량이 약 한 10,000세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약 한 2,000세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5년간도 약 한 총 5년간 합치면 2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부족해요. 즉 수요와 공급을 따졌을 때 공급이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언론을 보면 코로나19라든가 주가가 폭락했던 부분, 유가가 폭락, 이런 경제적인 여파 때문에 부동산이 급락할 것이다, 이런 보도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나 강남 재건축은 급매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럼 과연 보도대로 강남이 그럴까,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강남 4구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공급 부족은 지속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강남 재건축 대표 아파트를 한번 조사해 봤죠. 대표적인 아파트가 음마아파트와 잠실 주공 5단지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요. 첫째는 입지 분석이라든가 이러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볼 거고요. 둘째는 국토부 실거래가죠. 1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실거래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아파트가 좀 더 가치 판단상 좋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강남 재건축을 매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두 가지로 나눠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매수하면 우리나라의 학군 여건도 최고로 좋잖아. 또 삼성역 일대에 GBC와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개발을 하게 되면 대형 개발 호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재건축이 됐을 때 가치가 더 클 거야. 자,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선택했을 경우에 음마아파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과 학원가죠. 그래서 엑셀로 여러분들과 한번 입지 여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습니다. 316번지네요. 교통적인 여건을 보면 대치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고요. 그 다음에 하계울역에서 도보로 한 7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개포동역 분당선 있죠. 여기서는 좀 도보로 좀 먼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하고도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 되게 중요하죠. 세대수 같은 경우는 약 4,424세대 정도 되니까 이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가 좀 멀죠. 도보로 13분 정도 거리니까 중학교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도 도보로 한 12분. 대치동 학원가가 차량으로 2분 거리니까 굉장히 학원가로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활 편의시설 보면 롯데백화점하고 차량으로 4분 정도 거리네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엑스몰,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이러한 생활 편의시설도 차량으로 4분 거리면 상당히 가까이 있죠.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5분 거리. 연세대학교 의대 부속병원도 차량으로 6분 거리이기 때문에 종합병원도 상당히 가까이 있고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재천이 도보로 10분 정도, 탄천도 도보로 10분에서 11분 정도 걸리니까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정리해보면 교통여건 좋다, 세대수 많다, 초중고등학교 중에 초등학교는 가까이 있으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거리에 있고, 다만 학원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 여건은 그래도 중상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대치동 하면 어쨌든 학원가니까 상당히 유명한 그러한 교육 여건도 있는 것이죠. 백화점 같은 경우도 차량 4분이기 때문에 좋다, 양재천. 그래서 그 입지 여건에 대한 분석을 보면 해당 입지 여건에 점수를 준다면 동그라미 정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지 여건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발호재 볼게요.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2014년도쯤에 지정이 됐을 텐데요.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이 2020년 상반기에는 착공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 GBC 옛 한전부지죠. 이 한전부지랑 종합운동장 일대를 개발하게 되고 영동대로를 지하하게 됩니다.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한다, 이런 발표들이 있는데요. 이런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203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서울의 종합발전 계획인데요. 이곳에 3도심 7광역 12지역이 있거든요. 이 중에 강남은 3개의 도심으로서 이제 강남, 영등포, 여의도, 그 다음에 한양 도성이라고 하는 종로 중구 쪽 일대가 도시기본계획상 3도심에 해당하는데, 역시 이 강남은 3도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생활권계획지구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짠 것인데, 이곳은 이제 개포동하고 도곡동이니까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주수요,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딘가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주를 하게 되면 먼 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많으면 그 일대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역시 관리처분, 어려운 단어죠. 관리처분 같은 경우는 뭐냐? 이 관리처분 다음에 이주를 하는 거예요. 관리처분 다음에 이주. 그러면 이주하는 개, 강남구 같은 경우는 5개 정도가 이주를 하게 되고요. 사업시행 인가는 사업시행 인가 다음에 관리처분이라는 걸 하고 이주를 하는데, 이 사업시행 인가도 이 해당 구에서는 3개 정도. 그러면
동에서는 2개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가 조합설립인가. 자,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관리처분 다음에 이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합설립인가도 상당히 많죠. 보시면 8개나 됩니다. 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8개 구역이, 8개 아파트 단지든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는 곳이 조합설립인가니까 이주 수요가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다. 이주 수요가 많으면 나중에 주변 일대의 집값이 상승한다. 이렇게 논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교통에 대한 개선입니다. 교통에 대한 개선은 위례신사선 이제 하겨울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향후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아파트 평형대별 거래량인데, 이 모두 이제 중형 평형대예요. 그래서 뭐 소형, 중형, 대형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모두 중형이기 때문에 중형이 뭐 당연히 거래가 잘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다른 아파트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재건축을 충족하는 아파트냐? 이 부분도 보면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41년이나 된 거죠.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엔 대지지분입니다. 땅이 클수록 사업성은 좋은 거죠. 용적률이 204% 정도 돼요. 이제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대체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이곳이 약 한 250% 정도 되는데 이곳이 204%예요. 자, 그러면 이 평형대 31평형의 평형대를 평균 250% 용적률, 어렵죠? 그냥 대지 지분이 14.6평 정도 된다. 그래서 평균 12.86평 정도가 되면 무난한데 14.6평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1.78평 정도 크다. 그래서 대지 지분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평형 같은 경우는 1.84평 정도가 크다. 즉 기준보다 대지 지분이 많다. 그러니 좋다.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수요층하고의 접근성입니다. 만약에 이곳이 수요가 많다면 가격은 또 상승할 거예요. 우리는 수요 공급을 비교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쪽에 강남 중심의 업무지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차량으로 3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요는 많다. 그러니 좋다. 이렇게 해서 이 점수는 동그라미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와 1년 전의 매매가격 변동률, 이걸 비교하는 이유는 너무 많이 급등을 해도 급등 뒤에는 조정 또는 보합세를 이룰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1년 전에는 15억 5천만 원인데 현재는 19억 3천으로 약 25%가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이 정도는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동그라미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시는 게 07년부터 10년을 저는 비교를 하는데요. 이 07년도부터 10년을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07년도부터 10년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럼 10년 뒤, 지금 현재 2020년도니까 2010년을 기준으로 10년 뒤인 현재 얼마 정도 올랐을까? 이 부분을 비교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173% 정도, 그러니까 당시에 07년도에는 11억 3천 정도였는데 지금은 19억 3천이니까 73% 정도가 상승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한 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교는 전 삼각형 정도로 볼게요. 자, 그리고 해당 아파트에 31평형과 35평형이 있는데 이 아파트의 매물의 현재
포털 사이트의 시세가 19억 3천부터 19억 8천 정도까지 되거든요. 전세 시세는 5억 3천부터 5억 8천이기 때문에 갭 금액, 즉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샀을 때 과연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 부분도 비교를 하는데요.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전세 끼고 사면 14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28.39%가 되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많이 높지가 않다. 즉 갭 투자로는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교를 할 거는 해당 아파트와 나머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 대비했을 때 장점은 뭘까, 이 부분을 비교를 할 겁니다. 자, 해당 아파트, 음마 아파트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해당 아파트고요. 자, 잠실 주공 5단지는 이따 분석할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럼 가장 높은 주변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보죠. 저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1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에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이제 비교할 건데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3호선과 분당선이 있고요. 도곡역이죠. 도곡역에서 도보로 한 6분 정도 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랑 비교하면 약 1분 정도 차이 나서 해당 아파트가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세대수적인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해당 아파트는 이제 4,000세대가 넘는데 1,200세대 정도 되니까 아파트의 세대수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당 아파트가 많고요. 또 2015년도에 지어졌고 1974년도, 당연히 해당 아파트가 좀 더가 아니라 많이 새 거죠. 아파트 비교하면 30억대 정도가 됩니다, 평균. 그래서 또 전세를 15억대 정도 가기 때문에 갭 금액을 한번 보면, 자, 갭 금액 한번 보죠. 얼마나 되는지 보면 14억대 정도가 내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가 비율 50%대, 28%대,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가 당연히 전세가 비율이 낮겠죠. 이렇게 분석해서 볼 수 있고요. 쭉 가보죠. 다음 삼성 타워 팰리스. 삼성 타워 팰리스는 가장 주변에서 낮은 금액인데 해당 아파트 신규 대비해서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주변을 찾아보면, 자, 삼성 타워 팰리스를 보면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 대비해서는 그래도 낮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삼성 타워 팰리스가 38평형이 19억대 정도 가죠. 아파트는 도곡역에서 2분 거리니까 초역세권이죠. 세대수가 약해요. 800세대이기 때문에. 또 17년 정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보다는 새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타워 팰리스의 갭 금액,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교했을 때 전세 가격이 56% 정도 차지하고요. 이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려면 8억대 정도가 필요하다. 해당 아파트 얼마였죠? 해당 아파트 14억 필요했고 이 아파트는 8억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 1, 2차인데 성경 1, 2차가 주변에 입주 25년 초과된 아파트입니다. 37년 정도 됐고요. 해당 아파트 40년 넘었죠. 자, 이 아파트 성경 1차, 2차를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대치역에서 4분, 개포동역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3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평형을 보면 1000세대, 앞서 얘기했던 아파트는 4000세대, 1000세대, 당연히 세대수가 많은 게 좋겠죠. 자, 그리고 1983년도에 지어져서 37년 됐고
연식이 당연히 오래됐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걸 비교할 때는 당연히 오래된 친구가 가치가 더 높은 거죠. 신축하고 비교할 때는 신축에 대한 가치랑 재건축 가치는 또 달라요. 25억 5천 어마어마하죠. 30평대가 25억 5천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죠. 26억에서 해당 아파트는 9억 2천, 9억 5천으로 전세 가격 비율은 상당히 높아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실을 해놓은 건 뭐냐면 분양 면적을 평형, 그러니까 매매 가격에서 나누기 분양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과 분양 면적은 다르죠. 분양 면적은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31평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전용 면적은 여러분들이 쓰는 공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베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곳은 이제 분양 면적에 포함이 되지만 실제 사용하는 전용 면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면적이 전용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4평형의 평형이 전용 면적은 25.7평 정도 되죠.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성경 1, 2차는 세대수는 좀 작다. 그리고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곱미터 제가 써놨죠. 제곱미터는 102제곱미터를 평형으로 나눴을 때, 금액으로 나눴을 때 2,525만원 정도의 제곱미터당 가격이고요. 당연히 이제 평형은 8,000대가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한 평형당 8,000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용 면적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제곱미터로 따지면 2,700대 29평형 정도가 전용 면적이 되기 때문에 8,000대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왜 제가 전용 면적을 따지냐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34평형이 25.7평 정도가 평균인데 이 친구는 29평이라는 건 분양평수 대비해서 전용 면적이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자, 이 아파트는 38평형인데 전용 면적이 28평, 이 친구는 31평인데 전용 면적이 더 크네요. 이래서 전용 면적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은 16억 4천만 원이 전세 끼고 살 때 필요하고 전세가 비율은 36% 정도 됩니다. 아까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전세가 비율이 좀 더 높죠. 그 다음에 비교하는 아파트는 해당 인근에 있는 25년 초과한, 연식이 초과한 그래도 낮은 아파트에 대한 이제 해당하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일원동에 있는 푸른마을 아파트예요. 31평형대고 전용 면적은 26평. 자, 보시죠. 31평, 29평, 31평, 26평. 당연히 전용 면적이 이 친구가 크죠.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3호선 1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930세대, 4,000세대가 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해당 아파트가 세대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좋죠. 26년 된 아파트고 약 최대가 가격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또 비교해 보면 이 아파트는 과연 8,400 정도가 8억 4천 정도가 해당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전세를 끼고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요. 46.67%니까 46%니까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게 궁금하네요. 이게 칠해져 있는 게, 제가 이 엑셀로 이제 표시한 거는 해당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 31평형이고 31평형 같은데, 만약에 비교하는 아파트가 26평형이라면 얘랑 비교함에 있어서 매매 가격을 좀 차이를 둬야 돼요. 얘가 26평이면 이 아파트를 비교함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랑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해당 아파트 31평형을
이 평형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38평형과 31평형을 비교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얘가 31평형이야 같이 비교가 되겠죠. 동일한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아파트도 비교할 때 비슷한 평형을 비교해야만 그 가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 어렵게 제가 하는 건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 편 여러 번 듣게 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은 뭐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렇게 분석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아파트와 뭐 입주연차가 비교한, 입주연차가 비슷한, 또 인근 아파트가 재건축이 연식이 오래된 것과 해당 아파트와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들을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아니야, 잠실 중흥 5단지를 매수하면 잠실 역시 강남에 가깝잖아. 학군도 나쁘지 않고 또한 한강도 끼고 있다는 프리미엄도 있지. 여기에 롯데월드 타워도 있어서 상권도 우수하잖아. 주거 환경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종합운동장일 때도 개발하면 잠실 주공 5단지가 가치가 더 크지 않겠어? 자, 이번에는 잠실동에 있는 잠실 주공 5단지를 선택했을 경우에 이제 입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잠실 주공 5단지 하면 특징이 바로 롯데월드 타워 같은 대형 상업시설이 있다는 것, 또 삼성 SDS 본사, 이러한 우수한 일자리가 포진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엑셀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2호선 8호선 잠실역에서 도보로 11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초역세권이다 볼 수는 없지만 역세권에 있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파트 중심부에서부터의 역까지의 거리입니다. 물론 끝자락에서는 더 가깝겠죠. 지금 제가 항상 비교를 하는 건 중심부에서부터 도보로 거리를 비교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으로 1분 거리니까 이 올림픽대로를 타는 데에서는 뭐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대수도 좀 비슷하지만 4,000세대 정도 되는 세대수 대단지 아파트죠. 교육여건에서는 서울 신촌초등학교 도보로 3분 거리, 중학교 7분 거리, 고등학교 7분 거리, 이렇게 해서 교육여건도 도보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생활편의시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있죠. 홈플러스 있고 롯데월드 타워 뭐 상당히 유명하죠.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산병원도 차량으로 6분 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죠. 한강 시민공원 가까이 있죠. 석촌호수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입지 여건을 분석했을 때 해당 아파트는 동그라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가치예요. 미래가치를 제가 볼 때 개발 호재, 이주 수요, 교통 개선,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거죠. 미래에 가치가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입지 여건이 좋다는 거는 실거주하기에 좋다.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남 국제기후로 복합지구 2020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곳이 강남은 3도심이라면 잠실동은 7광역, 2030 도시기본계획에 3도심 7광역 12지역이 있다. 그 중에 7광역에 해당하는 게 잠실동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실주공 5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여기 조합설립인가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조합설립인가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관리처분 다음에 이주, 그러니까 사업이 막바지가 되는 건 관리처분이겠죠. 이 세 개 중에 이렇게 조합설립인가는 13년도에 났고요. 잠실 미성 크로바 아파트라든가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년도 났으니까 조합설립인가가 난 건 잠실주공 5단지가 훨씬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주 수요 볼게요. 이주 수요
이 구에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송파구에 세 개의 지역이, 세 개의 구역이 3개 정도 있고요. 여기 보는 잠실동에는 지역이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동에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조합설립 인가는 해당 구에 7개가 있고 잠실동에 2개가 있다. 교통개선, 지하철 연장이나 경전철, 터널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보니까 교통개선에 대한 어떤 영향은 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 제가 아파트를 비교할 때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이 아파트도 이제 중형 평형밖에 없기 때문에 36평과 34평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과 소형을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거래량을. 그래서 이 아파트는 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충족을 하는 아파트냐, 당연히 42년이 됐기 때문에 충족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그런 아파트죠. 자, 땅이 많다는 건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해당 아파트가 22.6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4.12평 정도만 있으면 해당 아파트의 그냥 평균 다른 아파트 수준이라고 보면 땅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은 좋아져요. 그만큼 땅이 많다는 건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층하고의 접근성을 한번 볼게요. 수요가 많아야 가격 상승이 높다,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강남 중심 업무지구하고는 10분 정도 되니까 한 3km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좀 거리는 음마아파트보다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도 수요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비교할 거는 1년 전하고 어떤 가격 정도 차이가 나느냐. 1년 전에 17억, 현재는 19억, 그러니까 한 12% 정도가 상승을 했네요. 많이 상승한 건 아닙니다. 이렇다면 앞서 이제 음마에 비해서. 그러나 너무 많이 급등하면 조정이라는 걸 받게 된다, 또는 보합세를 이뤄서 더디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무한정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오르면 숨 고르기가 필요해요. 열심히 달렸잖아요. 좀 쉬어야 되겠죠. 그러한 이치하고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약 이 정도 12%대 정도 올랐다고 하는 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07년도에서 10년도까지 전 최고점, 이때의 가격이 보시면 12억 9천, 그러니까 13억 정도가 07년도에 됐죠. 이 아파트 07년도 대비해서는 57%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추가적인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내려서 아래를 좀 볼게요. 자, 이번에 분석할 거는 34평형에 대한 아파트의 분양평형당 평당 가격을 보면 6천 정도 되네요. 전용 면적으로는 8천대 정도 되고요. 그럼 이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실제 내가 이 아파트를 전세를 놨을 때 필요한 금액은 16억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대 정도가 약 전세가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면 재건축 아파트니까 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X쪽으로 저는 볼게요. 자, 그러니까 실투자, 전세가 비율 이런 부분들을 비교했고, 전세가 비율, 그러니까 왜 우리 갭투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갭투자를 하기에는 좀 전세가 비율이 낮다. 우리 뭐 한 1억 갭투자, 뭐 3억 갭투자, 5억 갭투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적게 들어가야 갭투자 금액이 낮은 거죠. 갭투자 금액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비율이 좀 낮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아파트 5단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부터 비교를 해 드릴게요. 가장 높은 인근 유사 평형의 가장 높은 금액은 청담자이죠. 해당 아파트가 보시는 것처럼 20억대 정도 되는데 33평형이
20억 6천 26억 정도 되니까 당연히 해당 아파트보다 높죠. 연식은 당연히 새 겁니다. 당연히 새 아파트죠. 9년밖에 안 된 아파트고 청담역에서 9분 정도 되는 34평형 한 청담 자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13억 2,500 정도가 있어야 전세가를 뺀 나머지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전세가 비율 49%, 50%죠. 상당히 높죠. 아까 잠실 주공 5단지는 20% 정도였으니까 전세가 비율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라크모가 가장 주변에 낮은 아파트입니다. 주변 거리에서 33평형 900세대, 여기 3,900세대니까 뭐 세대수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23년 된 아파트고요. 6억 6천 정도가 있으면 전세를 놓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 6억대죠. 16억, 6억, 그렇죠. 46% 정도 되니까 전세가 비율 높은 편 중에 하나예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3호선 압구정역이 도보로 6분 600세대 1982년도 38년 된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역시 26억대 정도 되네요.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20억 가까이가 전세 끼고 샀을 때 필요하고요. 전세가 비율은 25%. 왜 25%일까요? 당연히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5년 초과된 가장 낮은 금액이 명일동 신동 아파트 29평형입니다. 고동역 3분 거리, 초역세권이죠. 세대수가 낮아요. 570세대, 많이 차이 나죠. 34년 된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여기에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건, 해당 아파트는 34평형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29평과 34평은 다르죠, 평형대가. 그래서 34평으로 환산했을 때 이 아파트는 과연 어느 정도 금액대냐? 13억대. 그러니까 동일한 평형이라고 봤을 때 29평이 34평과 비교했을 때 이 친구는 20억 정도 가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34평이라면 13억 5천 정도가 된다, 예상된다. 따라서 13억대와 20억대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7억 4천 정도가 필요하고 37%다. 34년 된 거고,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한번 해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게 나름대로는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저희 이제 부동산 레시피,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인생극장을 보시면 좀 더 많이 이해가 가실 거니까 꾸준히 또 구독하기,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